수많은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눈독을 들였던 내야수 자원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야탑고의 주전 유격수로 나섰던 박효준은 꾸준히 자신의 성적을 끌어올렸고 왜소한 체격에도 엄청난 장타력까지 보여주며 고3 시절 74타수 29안타 6홈런 34타점이라는 미친 스탯을 뽑아내게 되죠.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에서는 주로 투수를 뽑는 경우가 많았지만 박효준의 재능은 투타를 구분하지 말고 뽑아야 할 정도로 뛰어났고 당연히 KBO 구단들은 군침을 흘렸는데요. 특히 SK 와이번스는 그를 1차 지명하게 될 경우 5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제시할 생각이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죠. 그러나 이미 메이저리거 스카우터들의 눈에 들어오며 큰 물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은 그는 특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뉴욕 양키스로부터 강력한 구애를 받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자신에게 구체적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계약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구단이자 자신에게 116만 달러라는 계약금을 안겨준 뉴욕 양키스행을 결정하며 이 압도적 재능의 선수는 미국으로 향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경기를 한국에선 챙겨볼 수 없어 아쉽지 않으셨나요? 노드 VPN과 함께라면 이 아쉬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MLB TV를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블랙아웃 문제나 NBA 리그 패스, 한국에서는 시청하기 힘든 스포츠 플랫폼의 영상이나 다큐도 원 없이 즐길 수 있죠. 또한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시다면 한국의 스포츠 중계를 자유롭게 시청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노드 VPN. 보안과 속도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다른 VPN들과 달리 노드 VPN은 안정적이고 시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111개국 6,400대 초고속 서버를 통해 여러 나라의 스포츠 중계를 끊김없이 즐길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가 되어 부담없는 사용이 가능하죠.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시스템 제공으로 악성 웹사이트 및 광고가 차단되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 포함 다양한 휴대기기를 통해 쉽게 다운받고 사용할 수 있는 노드 VPN을 통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스포츠 팬으로 거듭나보는 건 어떨까요?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최대 73% 할인 플러스 4개월 추가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에겐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렇게 양키스 산하 마이너리그 수많은 유망주들 속에 뛰어들어 새로운 환경에서 야구를 하게 됩니다. 역시 쉽진 않았습니다. 마이너리그도 루키리그, 로우 및 하이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등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을 수 있었는데 그는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경쟁을 뚫고 올라가야만 했죠. 첫 해 48경기에 나와 2할 3푼대 타율에 5홈런 30타점이라는 기대보단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박효준은 그래도 팀 내 14위 유망주로 평가받으며 구단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야구뿐만 아니라 문화 및 언어의 장벽도 넘어서야 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및 감독 지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선 영어가 필수였는데 미국 생활 2년차까지 마이너리거임에도 팀에서 통역을 붙여줬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리 없었고 이후 어느정도 미국 생활에 적응한 뒤에는 통역 없이 소통을 시작하여 점차 영어도 늘리게 됩니다. 또 그에겐 정말 큰 힘이 되었던 정신적 버팀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긴 마이너리그 생활을 거쳐 메이저리거로 거듭난 추신수였습니다. 통화도 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힘을 얻은 박효준은 2016년 로우 싱글 A에서 유격수와 이루수를 번갈아가며 갭 히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OPS 0.7이 채 되지 않는 성적은 너무 아쉬웠고 이듬해인 2017년 타격에서는 스탯을 끌어올리게 되지만 수비 측면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죠. 마이너리거의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길 때는 최대 20시간 가까이를 차량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새벽에 도착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바로 오후 2시에 야구장으로 출근을 하는 극한의 일정을 소화해야 했죠. 박효준은 힘든 마이너 시절에 따뜻한 추억을 안겨준 선수와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에런 저지였습니다. 혼밥을 하고 있었는데 옆으로와 같이 식사를 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며 자신을 챙겨준 저지를 회상하며 그의 인성을 극찬했는데요. 타격 연습을 보며 마치 야구공이 아닌 골프공을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튼 2018년 하이 싱글 A에 안착한 박효준은 선구안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격 성적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2할 2푼이 넘는 타출 갭을 기록하며 리그 출루율 1위에 오르기도 했죠. 2019년 마침내 더블A 승격을 이뤄낸 박효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팀에서 기대를 거는 유망주는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마이너리그 5년차였고 그의 성장세는 더딘 편이었죠. 주로 리드오프로 나서며 기회를 얻은 박효준은 5월까지 놀라운 성적을 찍어내며 트리플 A 승격을 노립니다.
하지만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했고 홈 성적과 원정 성적, 밤 경기와 낮 경기에 따른 편차도 컸죠. 그래도 투고 타저 리그에서 타율 2할 7푼 1리에 출루율 3할 6푼 3리, WRC 플러스 126, 20도루라는 성적을 올리며 성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박효준의 트리플 A 승격이 결정되고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도 점차 눈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초청 선수는 아니었지만 2020 시즌을 앞두고 스프링 캠프에 나서게 된 그는 많은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대타로 안타도 기록해보며 의미 있는 경험을 쌓습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 여파로 스프링 캠프가 전면 중단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마이너리그 취소가 결정되며 정말 중요했던 시기에 실전 감각까지 잃어버리는 아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마음고생을 했지만 금세 붙잡고 다시 준비에 나선 박효준은 2021년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 초청 선수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출전 기회는 너무 제한적이었고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한 채 마이너로 향합니다. 잠시 더블A에서 뛰다 트리플 A로 올라온 그는 6월 말까지 3할 5푼이 넘는 타율에 OPS 1.1을 넘기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캐시먼 단장은 그의 승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죠. 한편 이 시기 도쿄올림픽 한국대표팀 발탁도 내심 기대했던 그였지만 최종적으로 엔트리에 들지 못하며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 그에게 드디어 메이저리그 콜업 소식이 전해집니다. 동료의 차를 타고 양키 스타디움을 향하는 그의 상태는 붕 떠 있었고 이전까지와는 다른 초호화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양키 스타디움 라커룸 입성뿐만 아니라 도착 후 뉴욕 최고급 호텔 투숙도 해보며 잠시 성공의 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타로 맞이한 메이저리그 데뷔 타석. 초구를 공략한 그는 1루 땅볼로 물러나게 되었고 그것이 양키스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타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특별 엔트리로 콜업되었던 박효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너리그로 내려갔고 이후 피츠버그로의 트레이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2021년 7월 팀을 옮기며 오랜 기간 몸담았던 양키스와의 인연을 마무리하죠. 그래도 주전 경쟁이 보다 나은 피츠버그에서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얻은 셈이었고 박효준은 이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저리그로 콜업됩니다. 그리고 8월 1일 필라델피아전 7번 유격수로 데뷔 첫 선발 출전을 이뤄낸 그는 세 번째 타석에서 데뷔 첫 안타를 2루타로 만들어내며 꿈에 그리던 순간을 맞이합니다. 팀 동료들 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선수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고 그레고리우스, 알렉 봄을 비롯해 브라이스 하퍼도 직접 축하를 해줬다고 하죠. 이틀 뒤엔 1번 타자로 출전해 7회 만루에서 싹쓸이 적시타까지 쳐낸 박효준은 메이저리그로서 타점도 기록하게 됩니다. 한편 생존을 위해 내야뿐만 아니라 외야까지 소화하는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던 그는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자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꾸준히 3할대 타율을 이어나가던 그는 8월 10일 첫 홈런을 쏘아올리는 감격을 맛봤고 8월 15일에는 3안타 경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후 20타수 연속 무안타를 기록하는 등 타율이 1할대로 곤두박질 치고 말죠. 결국 마이너 강등을 피하지 못한 박효준이었지만 팀에 부상자가 발생하며 금방 메이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끝내 타율을 2할대로 올리지 못한 채 시즌을 마감하며 한계를 보여주고 말았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박효준에게 2021년은 메이저리그 데뷔를 이뤄낸 영광스러운 한 해였고 이제 메이저리거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죠. 2022년 개막 로스터 진입에 성공한 박효준은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마이너리그로 강등됩니다. 트리플 A 성적이 안 좋았지만 그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라는 메리트 덕분에 다시 콜업 기회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복귀하면 바로 내려가야 하는 신세였고 마이너리그 성적도 좋지 못해 9월에는 확장 로스터에도 들지 못하게 되었죠. 이제 박효준의 입지는 매우 불안해졌고 결국 시즌 종료 후 11월 그는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며 지명할당됩니다. 그러던 중 보스턴 레드삭스로 트레이드되며 다시 기회를 얻는 듯 했지만 한 달이 안 되어 다시 지명할당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죠. 이번에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트레이드된 박효준은 곧 세 번째 지명할당을 맞이해야 했고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된 채 순수 마이너리거 신분이 됩니다. 트리플 A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시즌 종료 후 마이너 FA 신분으로 풀리게 되죠. 이제 나이는 찰대로 찼고 병역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던 박효준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더 이상 미국 무대에서의 활약이 어려울지도 모르는 상황. 그는 다시 한번 도전을 선택합니다. 오클랜드와 마이너 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 승부를 걸어본 것이죠. 그리고 스프링 캠프 초청 선수 명단에 포함된 그는 믿을 수 없는 활약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시범 경기 기간 동안 5할에 육박하는 타율을 기록하며 감독에게 무력 시위를 냈고 현지에서는 그의 개막 로스터 합류를 예상하며
다시금 희망이 샘솟았죠. 하지만 결국 개막 로스터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시범경기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지만 팀은 유망주 자원들을 선택하며 결국 기회를 얻지 못했죠. 나이와 실패 경험이 발목을 잡으며 메이저리그란 무대는 다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트리플 A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인 그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성적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콜업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죠. 전세계 최고의 재능들이 모이는 메이저리그라는 무대. 매년 수많은 선수들이 방출되고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기도 하며 한 경기를 소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여 이 무대를 밟아본 박효준은 결코 실패한 선수가 아니며 박수받아 마땅한 선수입니다. 아직 야구 선수로서 그의 커리어는 한참 남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어떤 선택을 하든 앞으로의 박효준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